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드디어 이 영화가 나오나 봅니다. 엑스맨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영화 더 뉴 뮤턴트의 첫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첫 예고편은 아니었죠. 원래 2년 전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당초 짧은 티저로 궁금증을 남겼는데요. 그때가 2017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개봉을 2018년 4월 13일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돌연 이 영화가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렇게 한동안 소식이 뜸해지면서 재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전 이 영화가 엎어진 줄 알았는데요. 코믹스 작가인 빌 셴코비치가 자신의 트위터에 뭔가 단서를 남겼습니다. 조시 감독 특유의 스타일의 미스테리한 분위기, 출연진도 뛰어난데 일반적인 호러 영화처럼 팀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공포로 결속된 팀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린 너무 이 프랜차이즈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죠. 물론 로건의 희생은 숭고했습니다. 아무튼 2015년 5월에 승인되어 2017년 내내 보스턴 각지에서 촬영했던 이 영화가 2020년이 돼서야 두 번째 예고편이 간신히 나왔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이 영화의 공식적인 내용은 극비리에 숨겨진 비밀시설에 투옥되어 고통을 당하는 10대들 5명에게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엑스맨이 기묘한 이야기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로 보이죠. 2020년의 첫 마블 영화이자 사상 첫 슈퍼히어로 호러 영화 엑스맨의 통산 13번째 작품이자 폭스가 만든 마지막 엑스맨 영화인 더 뉴 뮤턴트가 어떤 영화일지 살펴보고 이 영화의 숨겨진 비하인드와 뮤턴트 5명의 능력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예고편을 보시죠. 흩날리는 눈이 핏빛으로 변하고 What's the last thing you remember, Danny? You said we had to run. 이건 사고일까요? 아니면 습격일까요? 원작에 따르면 이 장면은 습격입니다. 데니의 부모님은 엄청나게 큰 데몬 베어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데니는 아메리칸 원주민, 즉 인디언입니다. The reason you survived is because you're a very uncommon girl. 데니를 바라보고 있는 건 의사인 세실리아. 수갑을 채우는 걸 보면 일반적인 병원은 아닌 듯하죠. 시설은 나름 첨단인데요. 건물 내부는 아주 오래된 모양새입니다. You're not alone. Not anymore. 이 영화는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으로부터 아주 외곽에 있는 매드필드라는 곳에 있는 매드필드 시립병원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1892년에 설립이 된 이 대학 캠퍼스 크기 수준의 정신병원은 무려 2200명이 수용 가능한 58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병원 부지에는 841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의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저 창문의 창살들은 영화를 위해서 새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Do you know what mutants are? 복장이나 건물, 가구 등의 미장센은 이 영화의 배경 시대가 원작처럼 80년대인지 아니면 현재인지를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게 만드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끌려온 돌연변이 동기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 데니. 네, 이 영화는 2020년 첫 마블 영화입니다. Would anyone like to share their first time? Rain? I was 13. I thought it was a dream. I just lost control. Sam? I started panicking. People got hurt. Roberto? My girlfriend had a partner. Ileana? I killed 18 men, one by one. 네, 낯이 익죠? 왕좌의 게임의 아리아 스타크입니다. 이쪽도 구면이네요. 기묘한 이야기에서 윌의 형인 조나단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병원의 이름은 밀버리 병원인데요. 엑스맨 팬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밀버리라는 이름은 심상치 않은 단서입니다. 첫째, 엑스맨 세계관에서 아주 지명도 높은 슈퍼빌런인 미스터 시니스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작가인 크리스 클레어몬트가 창조한 이 캐릭터는 1986년 12월에 출간되었던 언캐니 엑스맨 이슈 212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도 엄청나게 강하지만 모든 분야의 천재적인 학자로 그는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막고 자신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린 뮤턴트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유전 물질들을 수집했던 전례가 있었죠. 그의 본명은 나다니엘로 19세기 후반에 가족들이 사망하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병원이자 연구소인 에섹스 클리닉을 여는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레베카 에섹스였고 당시 그가 사용했던 이름이 나다니엘 밀버리였습니다. 한때 매드맨으로 유명한 배우 존 햄이 미스터 시니스터 역의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기 전이니까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추리를 더해보자면 영화 로건에서 X-23도 연관이 있습니다. 로건 제작 당시 X-23을 잡아가려는 자들은 에섹스 코퍼레이션에서 보낸 것이라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결국 삭제가 되었었죠. 데드풀2에서도 이렇게 에섹스 하우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This isn't a hospital.
It's a cage. 이건 데니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병원을 둘러싼 결계로 보이고요. 세실리아는 의사와 경비,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we find out your power so we can help you get better. I saw something. 지금 목에 보이는 표식은 이전 티저를 보면 알 수 있듯 누군가 그녀를 고문한 흔적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 연결해서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무리들에게 누군가 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존재들은 아주 짧게 편집이 되어 있지만 목 뒤와 손등에 동일한 문신이 있죠. 이전 티저에서 공개된 모습을 보면 눈, 코, 입, 귀가 제대로 달려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턱선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돌연변이 종족을 학살하고 멸절하려는 윌리엄 스트라이커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안티 뮤턴트 조직인 퓨리파이어가 보낸 존재들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스터 시니스터와 연관이 있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감금되고 연구당하다가 퓨리파이어가 보낸 이 스마일 마스크와 대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각성하면서 궁극의 적과도 싸우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I don't think she wanted me to see. 네,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 시대는 원작처럼 80년대가 아닌 현재입니다. 3명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샘이 깁스를 하고 있죠. 적들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샘이 이리아나의 손을 잡고 안기도 하는군요. 무엇으로부턴가 도망치는 데니, 혹시 숲에서 곰이라도 만난 걸까요? 광산의 모습이 나오고 샘이 거기에 있는데 뺨! 수없이 많은 무덤들, 실험으로 희생된 뮤턴트 아이들을 상징하는 듯 하죠. Who's there? 네, 딱 걸렸습니다. 뭔가 식별하기 어렵지만 180도만 돌리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 곰돌이는 데몬 베어라는 친구인데요. 예고편 초반부에 등장했던 데니의 부모님을 죽인 존재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뉴 뮤턴트 스토리 라인 중에 하나인 데몬 베어 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요. 데몬 베어는 데니의 꿈속의 존재였지만 데니가 데몬 베어와 싸우려고 시도를 하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데몬 베어는 환각적이면서도 초자연적 존재로 아주 다양하고 강력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데몬 베어를 얼마나 영화에서 깊숙하게 사용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에 심리적인 공포라는 테마를 리드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몬 베어의 설정상 이 장면은 어쩌면 실제 상황이 아닌 환각일 확률도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다 보면 동료애가 싹 트죠. 로베르토의 능력을 쓰는 장면이고요. 샘도 깁스의 봉인을 풀고 이리아나는 갑옷에 소울 소드까지 포털까지 만들어서 순간이동을 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데몬 베어와 싸우는 장면 같고요. 아이들의 능력이 엄청난 수준으로 개방되며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 이 영화의 진짜 관람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부터 엑스맨의 주니어 팀이었던 뉴 뮤턴트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데뷔한다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지 않고 당당히 MCU에 편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작품성이나 오락성, 그리고 흥행 성적의 여부가 이 캐릭터와 프랜차이즈의 운명을 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 이 영화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마블의 엑스맨 영화의 티네이지 호러 버전인데요. 감독인 조시 부는 엑스맨의 광팬으로 엑스맨 만화책을 수집하기도 하는 성덕이죠.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를 주로 작업했지만 호러 각본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작업한 이후 스티븐 킹의 소설 원작인 미니 시리즈의 감독을 맡는다고 하고요. 그가 말하길 이 영화는 존 휴즈의 청춘 영화나 스티븐 킹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역 배우 5명은 이미 헐리우드에서 제대로 커리어를 쌓고 있는 블루칩들이죠. 안냐 테일러 조이는 글래스에 출연했었고요. 메이지 윌리엄스는 왕좌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 찰리 히트는 기묘한 이야기에서 조나단 바이어스, 헨리 자가는 루머의 루머, 블루헌트는 어나더 라이프에서, 앨리스 브라가는 명작인 시티 오브 가스로 화려한 연기 경력을 시작했고요. DC 영화인 수어사이드 스쿼드 리부트의 캐스트 명단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 시리즈 출신이 많은 게 특징이죠. 돌연변이의 능력은 대부분 사춘기 동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들이 세상에 나온 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작 세계관 속에서는 이미 이들의 능력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막 능력을 발견하고 개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능력이고 어디까지가 잠재력인지 일종의 선긋기가 이 영화를 작동시키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각자에게 배분된 능력이 영화 속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캐릭터들의 능력이 원작 세계 속의 높은 단계까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들의 힘을 발견하는 속도와 크기는 원작의 템포를 완전히 초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화가 공포인 이유는 재미있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힘을 높은 수준까지 개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영화는 당연히 돌비 애트모스에 대응하고요. 호러의 즐거움은 특히 청각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사운드가 좋은 영화관을 예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이 영화의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마블 영화급들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배우들도 아직 커리어 하이를 찍지 않은 어린 배우들이기 때문에 다른 마블 영화보다는 확실하게 저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엑스맨 프랜차이즈가 요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서 아무쪼록 DC의 조커처럼 저예산의 반란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 영화는 스탠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영화와 스탠리가 톤이 맞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쩌면 스탠리의 생전 모습이 영화 속에 담겨있는 것은 아닌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요즘 폭스 계열 마블 영화에는 스탠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로건과 데드풀2, 다크 피닉스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보고 싶긴 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2편에서는 모든 뮤턴트들의 능력을 총정리하고요. 이 영화의 아주 기구한 딥한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